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통은 없고 고집만 드러난 이번 기자회견,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의료 대란과 관련된 발언은 그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얼마나 아일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뿐만 아니라 임 의원들도 답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으면 당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을 탈당하라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의료 대란과 관련된 발언, 윤 대통령은 자신이 현장을 많이 방문했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가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참모진이나 여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보고 체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을 더욱 민생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착각, 과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현장에서는 한 명의 의사가 5명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마치 어떤 세력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 등은 끝났고 이제는 지방 필수 의료를 논의할 때다 라고 말했다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의료개혁의 핵심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응급실 수가를 조금 더 주겠다는 것뿐이라면 그걸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증가나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런 대책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일할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한데 수가만 올려준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기분을 거스르는 말이 나오면 화부터 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잘 되었고 외압이 없었다고 대통령이 단정 지었는데 수사기관의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과연 적절할까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외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또 어떤가요? 대표 출마하면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부터 보자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당내 반발에 막혀 특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이제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만 야당과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핑계만 대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죠. 결국 한동훈 대표는 그저 없는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정책을 당해서 무조건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 지금은 그런 배짱 장사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여당과도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말을 들을 리는 더더욱 없겠죠. 더 큰 문제는 31일로 예정되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28일에 취소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척하지만 사실은 민심을 등에 업고 윤석열을 손절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사태에서도 그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동훈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의료 대란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석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인식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아직은 대통령이 윤석열이니 그의 눈치를 보면서도 어떻게 손절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은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당내 혼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장악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가오는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지만 솔직히 크게 기대할 만한 결과는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문제는 여야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 어떤 결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윤석열 왕따설이 퍼지고 있고 그의 지지율은 이제 2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 상당수는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민심과 동떨어진 말과 행동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에게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보면 정치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시도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그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실 주도로 정치 개편을 추진하기도 힘들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특히 대일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독도 모형물 설치 문제, 독도 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한 점 등 그의 굴종적인 일본 대응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친일 인사들이 공직에 등용되는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유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안보 1차장 김태호 같은 인물이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일본의 마음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등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다시 한번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70년대식 사고에 갇힌 모습은 현 시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정말 존재한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왜 그들을 아직도 잡지 않는 걸까요? 시대에 맞지 않는 언어와 사고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점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국민의 신뢰를 거의 잃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도 외부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다른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죠. 이는 그저 면피에 불과한 처사입니다. 국민 현안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가 정말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대선 때 윤석열이 뭔가 새롭게 해줄 것 같아서 뽑았지만 이제는 너무 후회된다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남은 임기까지 모두 채우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치 사수를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